네, 자, 여러분 교재의 오늘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231이죠? 자, 우리가 이제 3일 패션이라는 회사의 제4장까지를 지난 시간에 완료를 했는데요. 제4장까지로 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하는 것까지 연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산 문제. 시험에서 결산 문제는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2개 정도. 자,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분계 연습을 할 거고요. 또 결산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론 공부하실 때 결산이라는 것을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전기를 하고 이런 작업을 회계연도에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기말에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그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더듬어가면서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중의 분계장에 회계 처리를 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하는데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결산 수정전 시산표라는 걸 먼저 예비 절차로서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현재액과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수정회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요 2번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결산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정 분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말 수정 회계 처리를 하면 그 분계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하므로 기말 수정 분계가 정확히 전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당기의 수익과 비용, 자산부채 자본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하면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작업 중에 바로 이 수정회계 처리하는 거, 바로 이 2번 부분, 이 부분이 이 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수정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결산 정리사항. 그래서 수동 결산해야 될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고 자동 결산해야 될 것은 결산 자료에 입력을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다 마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 한번 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성하면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감가상각은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작업을 미리 해두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다. 고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면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며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이 자동 결산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에 등록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미리 계산을 해놔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하면은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32페이지에 우리 회사의 고정자산이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고정자산은 5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고정자산에 등록하라.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승용차 2461, 승용차 7466 이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이미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 컴퓨터는 이미 등록돼 있대요. 우리가 앞에 실습하면서 미리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등록할 거는 나머지 건물, 그 다음에 에어컨 요 2개만 추가로 등록을 하면서 과연 이 차량 2대하고 컴퓨터하고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을 실행하셨으면 여기 고정자산 등록의 첫 번째 메뉴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십시오. 자, 거기 엔터를 3번 치시게 되면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이 모두 보이는데요. 아마 3개가 보이겠어요? 차량 운반구 2개하고 비품하고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 4번째 줄에 건물을 같이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건물을 찾아야 되니까요. 여기 계정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정 과목 코드 돈말하고 나오죠. 네, 거기에서 건물을 선택해. 확인. 자, 그 다음에 코드는 거기 주어진 코드 입력하면 돼요. 1001 엔터. 자, 자산은 본사 건물이라고 입력하면 되죠. 엔터. 취득일은 2022-0701입니다. 2022-0701. 자, 2022년도면은 단기에 취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단기에 취득한 것은 여기 4번에 다 입력했거든요. 근데 이건 작년에 7월에 취득한 거니까 기초가액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액이 5천만 원 입력하시고요. 엔터. 두 번째 항목이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죠. 그 표에 보시면 125만 원을 상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125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게 뭐예요? 내용 연수하고 감가상각 방법이죠. 자, 상각 방법은 9번, 정액법이니까 1번 그대로 두시고, 내용 연수 20년, 여기 10번에다가 20. 사용부서 본사는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여기 2번의 경비 구분을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돼요. (800번대로) 그러면 거기 주어진 데이터 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사계상 상각비가 250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도의 감가상각비라는 거죠. 맞는가 확인해 보는 방법은 내용 연수가 20년이잖아요. 5천만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250만 원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12달이니까 250만 원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된 거예요. 5천만 원 나누기 20년 정액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또 추가하시죠. 에어컨 추가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더블 클릭해서 비품
212번이죠. 비품 확인. 자, 자산 코드는 3001번. 자산은 에어컨. 취득일 2021년입니다. 2021-0725. 자, 기초상가액, 아니, 기초상가액, 기초가액은 243만 2천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 160만원. 그리고 내용연수 5년. 상각 방법은 정율법이네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율법으로,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본사니까 800번 그대로 두시면 돼요. 경비구분 본사, 사용부서 본사니까 경비구분을 800번대로 쓰신다. 자, 여기 회사계상 상각비 20번이 37만 5,232원이 나왔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맞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율법 계산하는 공식 여러분 알고 계시죠?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률을 곱하면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2,432,000 취득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만 원이고 거기다가 빼서 정률은 0.451. 그 내용 연수 옆에 나와 있죠. 45.1%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돼요. 37만 5,232원.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런 손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160만원 빼주니까 미상각 잔액이 83만 2천원이 나왔어요. 미상각 잔액이라고 부르죠. 전기말 장부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정률 0.451을 하면 돼요. $45만 112원. 틀리네 그러면. 아, 541로 했네요 제가. 계산이 틀렸네요 제가. 2432 000 102 16 00 000 곱하기 0.451이죠. 예, 37523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구나. 정률법 감가상각 단기분 계산하는 방법 모르신다면 오늘 꼭 알고 가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자산을 5개를 모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결산 준비를 끝냈어요. 수행 2번을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대장을 이용하여 개정과목별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를 수행하시오. 조회만 해보면 됩니다. 한번 조회해 볼까요? 예, 고정자산 관리대장 항목에 뭐가 있어요? 전체로 해야 할까요? 전체. 구분은 뭐가 있어요? 전체로 할까요? 유형은요? 이것도 전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하나, 차량 2개, 비품 2개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이름뿐만이 아니라 기초가액, 전기발상 강도계획, 전기발 장부금액, 신규 취득 증가분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러 가지 항목들로 작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행 3번 보시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하여 결산 기준일 12월 31일 감가상각비 조회를 수행하고 이거는 저장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하셔가지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거는 저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결산 기준일이 12월 31일이에요. 12월 엔터 전체로 작성을 합니다. 양식이 아까 고정자산 관리대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밑에 월별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12월에 한 번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12월에만 지금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 월별 데이터에는 전부 1월부터 11월까지는 0원이죠. 만약에 중간에 어떤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기중에 매각하면서 당기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면은 그때 해당 월의 감가상각비에 여기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정자산이 중간에 매각하면서 감가상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1월부터 11월 사이에. 12월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저장할 텐데요. 기능모음에 가면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모음에 가면 저장.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닫으면 저장이 안 된 상태에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탭을 닫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 해주면 돼요.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여기서 눌렀으니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닫으면 저장하겠느냐 안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2페이지에 우리가 했던 걸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풀이. 233페이지도 한번 보시고 (244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234페이지의 맨 밑에 여기 주의라고 설명해 놓은 요거는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 놨잖아요. 저장을 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기능모음이라는 메뉴에 가서 감가상각 반영 이걸 누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12월 감가상각비가 해당되는 건물, 차량, 비품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수동결산 분계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결산에는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은 자동 결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는 해놨지만 실제로 입력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수동결산을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수동결산을 해야 되느냐? 수동결산 정리사항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는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로 수동으로 전표를 입력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동으로 입력했던 방식으로. 어떤 것이냐? 수익, 비용의 발생과 이연.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로 고쳐주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 소모품 자산 잡았으면은 사용액을 비용 처리하고, 소모품을 모두 비용 처리했으면 재고 남아있는 것은 자산으로 잡아주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정리라고 한 겁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만이 아니고 매도가능증권이라든가 이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시가로 자산을 증가했으면 증가시켜주고 가격이 떨어졌으면 하락시켜주고, 그걸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날 현금이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현금이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 결산 당일날 현금은 부족하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과거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은 게 있어가지고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 놓은 게 있다.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선납세금도 정리하는데요. 선납세금은 뭐냐면은 법인이 법인세를 미리 낸 것을 말합니다. 중간 애납을 했다든가 중간 예정 납부, 아니면 예금이 만기되어 가지고 예금 이자를 받는데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했다든가 이런 것이 선납세금이었어요. 그것을 법인세로 대체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갚아야 되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로 개정과목을 이것도 대체시켜줘야 돼요.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전부 바꾸라는 건 아니고 만기가 내년에 돌아오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자동분계사항인데, 대손충당금이 대손예상액보다 더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환입을 시켜야 돼요. 대손충당금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수동분계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2월 31일 날 부가세 정리도 해야죠.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니까 12월 31일 날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상계 처리해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미수금, 이렇게 분계한다는 거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거든요. 그것도 여기 수동결산 사항이에요. 그건 이제 부가세 정리분계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부가세 정리도 12월 31일자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정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동분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분계 문제가 나오면 이 안에서 나오겠죠. 한 문제. 문제 많이 안 내요. 딱 한 문제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7, 8가지로 정리했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밑에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사례만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이 사례는 뭐냐면 수익을 예상하는 사례예요. 수익을 예상한다. 수익을 예상할 때는 미수수익이라는 자산계정 과목이 필요해요. 미수수익이라는 자산계정 과목. 제가 여러분들 그 이론 강의를 할 때 이 결산수정분계는 없는 것으로 하고 결산을 그냥 했거든요.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결산수정분계는 우리가 그 나중에 그 계정과목별 회계를 할 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라든가 감가상각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다 수동결산 사항이거든요. 아니죠. 결산분계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왔지만 이런 것은 별로 안 했어요. 이 손익의 결산정리 요거는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알아두시고 오늘 이해가 안 갔으면 나중에라도 또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그때 더 보충해서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익의 예상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3만 원이 예상된다 이거예요. 예상되니까 계상해라. 계상하라 하는 것은 장부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분계하라 이 말입니다. 3만 원을 계상하다. 이거는 3만 원이 예상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수익의 예상이라고 했잖아요. 예상. 그럼 은행 예금을 무조건 3만 원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요 근거가 다 있는 거죠. 근데 FAT 1급 시험에서는 뭐 근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은행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3만 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계상하라. 즉 장부에 반영해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통장이 정기예금 통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기예금 통장이 있는데 지금 10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한 게 하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산일에 우리가 몇 달이 지났나요? 3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단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결산일까지 수익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기예금을 10월 1일 날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 결산일이 됐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이자 받아가세요 하고 은행에서 통보가 오나요? 안 오죠. 대개 우리가 정기예금을 계산할 때 은행에서 그럽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매월 지급 방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만기일에 일시 지급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매월 지급 방식이 아니라 만기일에 일시 지급받기로 한 정기예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달치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10월 여기서 세 달치 이자라는 것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 이자가 3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단기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은 단기에 반영해라. 그러기 위해서 무슨 분계를 하느냐? 밑에 있는 이 분계를 해야 된다. 자, 대변이 이자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수익 계정이잖아요. 수익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들어가요. 영업의 수익으로. 차변의 미수수익 이게 뭘까요? 자산입니다. 예. 자산 증가 대변에 이건 수익 발생.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수익의 예상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수익의 예상에서 맨날 이자 수익만 계속 나오나요? 시험이? 이자 수익은 많이 내는 개정 과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수익 개정 과목이 이자 수익만 있는 게 아니죠. 임대료도 있잖아요. 임대료 받는 거. 그러니까 수익의 예상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자 수익 아니면 임대료가 나올 거예요. 그 두 개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자 수익 아니면 임대료가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요, 비용의 예상이에요. 비용의 예상을 할 때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을 쓸 거예요. 미지급 비용. 아까 수익의 예상에서는 미수 수익을 썼잖아요. 미수 수익. 네. 비용의 예상에서는 비용이니까 지급하는 거죠. 여러분 수익이라는 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수 수익. 비용은 지급하는 거죠. 미지급 비용. 이게 왜 그러냐면 예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지급했으면 예상할 필요가 없죠. 지급했을 때 바로 회계 처리를 했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회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예상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결산일에 비용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 단기에 속한데 왜 비용에 계상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어떤 거냐?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사례 분계가 있는데요. 사례를 이걸로 들었어요. 차입을 했는데 이자 비용 10만 원이 예상된대요. 이 계상한다 이 말은 아까처럼 장부에 반영해라 이 말입니다. 계상하다. 장부에 반영해라. 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상.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10만 원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차입금에 대해서. 자, 아까 그 수익의 예상에서는 제가 정기예금에 10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고, 이건 차입금이니까 10월 1일 날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고 봐요. 10월 1일 날. 그리고 이자 지급 방식을 만기 때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기로 했어요. 만기 때. 그러면 단기에 이제 1년 빌렸다고 봅시다. 1년 빌렸으면 내년 9월 30일이 만기예요. 내년 9월 30일 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단기는 어떻게 됐어요? 기간이 3개월 지나갔죠. 10, 11, 12. 3개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이자를 단기에 해당되는 이자니까 이 이자 비용을 예상시켜준다 이거. 그것이 10만 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자 비용 10만 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에 손익에 반영해야 되니까 이자 비용을 차변에 기입하겠죠? 이자 비용 차변. 근데 지급은 안 했잖아요. 내년 9월 말일 날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는 미지급 비용. 부채예요. 차변에는 비용 발생. 대변에는 부채 증가. 여기서 대변에 부채 계정 과목 쓸 때 미지급 금 해버리면 틀려요. 여러분 미지급 금은 외상입니다. 외상. 우리가 밥을 외상으로 먹었다든가 뭐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다든가 공기청정기를 외상으로 사왔다든가 이런 게 미지급금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런 어떤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구입한 게 아니에요. 결산 때 수익과 비용을 단기분에 발생주의 회계로 반영하기 위해서 단기분에 대한 비용을 단기에 발생시키기 위한 수정분계입니다. 이럴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미지급 비용. 예, 가끔 미지급금하고 혼동해가지고 미지급금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미지급금은 항상 외상입니다. 외상. 여기서는 미지급금이 아니에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그러면 이 비용의 예상 때 항상 이자 비용만 나오느냐? 주로 이자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예제를 지금 이자 비용으로 들은 거예요. 네, 이자 비용 말고도 나올 수 있어요. 임차료. 임차료 같은 것도 비용이니까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이연입니다. 아까 앞에서 1번은 수익의 예상이 나왔었잖아요. 예, 수익의 예상은 수익을 단기분에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익을 이연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익을 차기로 넘긴다. 설명을 볼까요? 단기에 받은 수익 중에 차기에 속하는 부분은 차기로 넘겨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돈을 단기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차기 끝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1년 계약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도 1년 계약을 하고, 그런데 되게 월세 같은 거는 매월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월세가 작으면은요 6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임대료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1년분이 12만 원이면 1년에 임대료가 만 원밖에 안 해요. 예. 1년에 만 원밖에 안 하는 임대료를 매달 주고받는다. 귀찮으니까 이런 임대료는 그냥 한꺼번에 1년치. 네, 이렇게 했다고 봐요. 1년에 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20만 원도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월 10만 원이면. 자, 여기서 뭐 숫자의 크기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뭐 12만 원짜리는 하고 120만 원짜리도 하고 1200만 원짜리는 뭐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익의 이연이라는 것은 단기에 받은 수익 중에 차기분이 있다. 그러면 그 차기분은 차기로 가져가야 된다. 그게 차기로 이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기에 그 수익금을 받을 때 이미 수익으로 잡았겠죠. 그래서 그만큼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계 보면은 밑에 결산할 때 대변의 임대료로 잡았던 것 중에서 6만 원을 취소시켰네요. 이 6만 원이 뭐냐면 차기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날짜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좀 날짜를 넣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요 위에 있는 입금시라는 건 7월 1일 날 임대료 1년치를 받았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게 좀 이해가 잘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그거예요. 7월 1일 날 1년치 임대료를 12만 원을 받았을 때 분계를 이렇게 했어요. 차변의 현금, 자산연가 12만 원, 대변의 임대료 12만 원 수익 발생. 근데 결산 때는 이게 지금 12월 31일이죠. 결산이니까 결산 때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6개월치는 내년 거란 말이에요. 12만 원 중에. 그러니까 이 6만 원 차기분을 어떻게 해요?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죠. 그러니까 단기의 임대료에서 빼주죠. 이게 뭐냐면 수익 취소예요. (12월 31일이니까) 현재 단기잖아요. 단기에 취소시키는 거예요. 6만 원을. 그리고 대변에다가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잡아주는 거예요. 선수수익이 부채예요.
이것도 선수금 하면 안 돼요. 선수금은 계약금 받는 게 선수금이에요. 이거는 수익을 미리 받은 것이지 계약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수익입니다. 선수금 하면은 계약금, 받은 거, 받은 계약금. 지금 우리 결산 수정분기할 때 수익을 이연시킬 때는 선수금이라 안 하고 선수수익, 부채 계정이에요. 선수금하고 개념가하고 코드가 나란히 있어요. 선수금, 선수수익 이렇게 부채 계정입니다. 자, 하나 이제 더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의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비용의 이연이에요. 자, 방금 전의 사례는 수익금을 받은 것 중에 자기 것이 있다. 그래서 수익 취소시키고 결산 때 자기 거를 취소시키고 부채로 잡았어요. 그때 선수수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봤죠. 수익 취소시키고. 근데 이번에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을 이연시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우리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우리가 지급한 것 중에 자기 분과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밑에 설명 보시면 당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작업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많이 예로 나와요. 뭐 비용이라는 게 보험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임차료도 비용이 있고 이자 비용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나 임차료도 요도 비용의 이연에 나올 수는 있지만 대체로 보험료가 이 비용의 이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요 보험료를 지급할 때 분계는 7월 1일 날 분계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요 보험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이 보험 기간이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이게 뭐 자동차 보험이 됐든 화재 보험이 됐든 7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1년짜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럴 때 분계를 이렇게 했어요. 차변에 보험료 비용 발생 12만 원, 대변에 현금 12만 원, 자산 감소. 그런데 이렇게 분계했다면 결산일 날 이걸 수정 분계를 해야 돼요. 결산 시 12월 31일 날. 자, 1년치 보험료가 12만 원이면 6개월치는 보험 기간이 딱 절반으로 잘렸어요. 내년 것이 6개월이 있어요. 6개월치는 6만 원이잖아요. 비용을 어떻게 돼요? 취소시킵니다. 대변의 보험료. 비용 계정 대변에 기입하면 비용 취소죠. 그게 단기의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미리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산 잡아요. 선급비용. 자산증가, 선급비용이 자산입니다. 여기서 선급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선수수익에서 선수금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선급비용하고 선급금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급금, 계약금 미리 준 거. 우리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거고. 이거는 계약금 아니고 보험료를 미리 지급한 거예요. 보험기간은 대개 1년치씩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 미리 지급한 거, 또는 임차료 미리 지급한 거, 이자 비용 미리 지급한 거, 이게 다 선급 비용입니다. 결산 때 이렇게 자산 잡아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사실을 이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계를 이번에 처음 공부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이 부분의 분계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분계를 해야 되는지. 상품 5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뭐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이거 지금 선급 비용, 아까 선수 수익, 아까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런 거 개념 과목은 지금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한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마침 오늘 지금 결석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수업 내용을 녹화를 해놨으니까요. 여기 5월 22일 우리 반 거에 1교시 수업 내용이 되니까 여기 이 부분을 링크를 잘 여러분이 얻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이 부분이 헷갈릴 때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헷갈리면 또 한번 이 부분만 딱 끊어서 들어보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여기 소모품과 소모품비 정리 여기서부터 또 설명해 드릴게요.